안녕하세요. 채널컵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쿨TV 이걸록인데 채널컵의 손님으로 사회자 겸 온 이걸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의 박수. 오늘은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대통령이 바뀌었잖아. 대통령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새로운 정부의 국토 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될까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우리끼리만 하니까 좀 부족한 거야. 우리는 약간 도시 쪽에 너무 딥한 전문가들이라 그래서 부동산하고 이 전반적인 정책에 좀 많이 알고 계시는 전문가분을 초대해서 저희의 MC와 저희 좀 주도적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간단히 소개 좀 네.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부동산 쿨TV를 운영하고 있는 이걸록이라고 하고요. 회사는 미래공간연구소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부동산보다는 도시계획을 전공을 했거든요. 같이 이제 학교에 나왔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변칙적으로 업자가 되었습니다. 업자. 예, 그런데 이제 업자라고 나쁜 의미의 업자는 아니라 또 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하고 이제 이 현실적으로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또 차이가 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사회를 보고 싶다고 손 들고 여기서 또 이사님하고도 또 친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초청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냥 편안하게 우리 이제 자료를 막 깔고 하시는데 너무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술자리에서 오붓하게 저는 술을 안 마시지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네. 이제 친구들과 얘기하는 형식으로 그렇지만은 좀 진중한 것도 있게 네,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은 질문은 제가 어떤 분한테 할지 모르는데 그냥 생각나시는 분들 답변하고 2명 이상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한 질문에 3명이 다 닮아지 말고 딱 2분 딱 하면은 네. 최대 2명까지 하면 이제 커트 되는 거예요. 우리의 최대 문제야. 예. 말이 많아. 네, 그래서 제가 말 많으면 너무 말 많으세요. 네네. 좋습니다. 끝나버리겠습니다. 필요합니다.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로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정부에서 정책들을 보니까는 되게 특이한 게 세금으로는 잡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공급으로 잡겠다. 그런데 제가 신문을 보니까 공급을 임기 내에 250만 원을 내겠다. 라고 얘기하고 제가 상식적으로는 이기신도시도 아직 진행 중인 데가 평택도 있고 그런데 과연 이 공급 정책이 실제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인지 계획가 입장에서 계획을 해보고 공급이 나오는 시기들을 봤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공급 정책이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서 발현이 임기 내에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일단 우선 저는 이번 정부의 공급 정책에 대해서 환영은 해요. 환영은 한다. 원래는 저는 집값을 좀 잡고 하는 거에서 대규모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원래 위주의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환영은 하는데 좀 디테일함이 없기는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250만 원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사실 선거 전에는 사기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양주나 평택 등의 2기 신도시도 아직 안 끝난 데도 있고 3기 신도시 지금 아직 입주한 데가 한 군데도 없잖아요. 아니, 첫삽 안 뜯어도 많지 않아? 어? 첫삽을 안 뜯어도 많지 않아? 근데 이제 거기서 사기 신도시는 약간 이제 시기상조인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디테일 작업들을 여러 이제 나머지의 전문가들이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그러면은 디테일이라는 게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1기 신도시에 대한 것들을 조금 재정비한다 그렇죠. 이런 걸 말하는 우선은 용적률이나 이런 건가요? 몇 가지 공급이 있는데 우선은 새로운 신도시들에 대한 공급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었던 게 아마 3기 신도시니까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조금 더 높여서 추가 세대수를 확보하는 방안들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노후주택 리모델링으로 또 하는 이제 1기 신도시 1기 신도시들에서 추가 공급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이 서울 내부의 용적률이나 이제 재정비 사업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급 사업들을 해서 어떻게든 이제 또 전국 단위로 250만 원을 공급하겠다. 궁금한 게 서울시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네. 있는 게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수립 지침 같은 거 다시 재편을 하고 용적률도 상향하고 건폐율도 완화한다는 것들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서 250만 원에 관련돼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성들이 지금 나와 있나요? 일단은
그러니까 정부의 방향이 나온 거고, 근데 아시다시피 지자체는 한참 뒤에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 그래도 창의 시정 아닙니까? 서울시가 저 창의 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이제 정부권이 새로 들어온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1년 뒤에 지선인 거잖아요. 예, 지방선거. 6월 3일 예. 이죠. 내년 6월 그러니까 3일. 지금은 선거 국면인 것 같고. 그럼 지선에서 뭔가 유리할 수 있는 구도를 짜는 게 지금 어떤 정부의 정책을 쫓아가는 것보다 더 힘을 받는 시기거든요. 아, 네. 정치적인 게 더 그렇죠. 힘을 네, 받는 정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서울은 색깔이 다르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전국도 다 비슷할 거야. 음. 정부에서 막 뭐라고 하시겠지만 지금 지방자치단체 단체장들이나 어떤 공무원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내년에. 내년에 지방선거가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한 아, 거야. 민심보다. 네, 그렇죠. 민심, 이제 일단 표로 잡아놓고, 그 다음 민심을 살피는 거군요. 아, 뭐, 법적으로 다른 거 뭐, 변화되는 부분들은 좀 있나요? 뭐, 공급에 관련된, 뭐, 법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부 입장에서 어떤 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공급 관련해서 네. 보게 되면 아까 첫 질문하고 약간 제가 연동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면 크게는 그 소위 공공주택지구나 택지개발 같은 신도시 개발에 대한 택지 공급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성시가지 안에서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공급 이 두 가지 축이 정비사업, 네.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각 두 가지에 대해서 숫자는 일단 차치하고라도 그게 실효적인 공급 대책으로서 가져가려면 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그 일반 국민들이 선호하는 입지냐에 네. 대한 게 첫 번째 있고 네. 그 입지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여전히 광교통 개선 대책. 교통. 예, 교통. 광교통에 대한 측면이 네. 상당히 그 신도시의 입지와 결부된 실효적인 적시에 공급되는 어떤 뭐 지하철이라든지 그 연장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서는 그 일반 분양분에 대한 공급이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그 도시정비법에 대한 또 지금 노후계획 특별법에 대한 이제 제도 개선이 필요로 한데 여기서의 또 딜레마는 지금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이 주택 가격이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고 이미 정고점을 돌파한 지역이 대부분이기 네. 때문에 이 주택 가격에 대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이 두 가지에 대한 어떤 그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겠는가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좀 클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도시정비법에서의 제도 개선들이 많이 이루어지긴 합니다. 어떤 게 이루어졌어요? 일단은 절차 간소화 왜 고개를 절레절레 하세요? 반대 의견 있으세요? 네, 끝나고 하겠습니다. 일단 얘기를 듣고 서로 토론을 하시죠. 네. 토론 자리인가요? 토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보면 주먹 우리가 다짐만 하지 마.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그 시행하는 전체 단계를 보게 되면 네. 세부적으로 나누면 한 수십 가지 단계가 되지만 네. 크게 나누면 한 6, 7가지 정도의 단계로 그렇죠. 이루어집니다. 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그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네. 상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그 상위 계획 따라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정비 구역과 정비 계획 수립 지정이 된 이후에 이제 추진이 이제 시행자로서 넘어가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업 시행 계획인가나 아니면 관리 처분 계획이나 다시 철거, 착공, 이주 철공, 그 다음에 준공 뭐 이런 또 나중에 이제 조합에 대한 청산까지 쭉 이어지는 이제 일련의 단계가 있으면은 각각의 이제 정부가 주목할 점은 일단은 사업의 지연 요소를 최소한 해결한다. 예. 재개발 재건축은 무엇보다도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 각 단계별로 여러 가지 시간을 지연을 시킬 수 있고 많은 사업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분쟁 요소를 없애는 것이 중요한 제도 개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용적률은 이제 그 다음 문제이고요. 그거는 지역 여건마다 다 각각 다르고 그 많은 부분들이 지자체장으로 이양돼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여러 그 절차 단계마다의 사업 지연 요소, 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들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중요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국토부의 어떤 주택정비과, 이 도시정비법을 담당하고 있고 또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사업단 입장에서는 그러한 관점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온라인으로 그 총회 같은 거에 대한 어떤 부분들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이미 들어와 있고, 뭐 여러 가지 주민 의견 수렴이나 공람기관 같은 것들도 상당히 단축하는 부분들도 있고, 통합심의 같은 거, 뭐 이런 논의들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적 패스트 트랙 같은 것들을 좀 네. 제도 개선을 해가지고 네. 이제 한다는 거죠. 아, 되게
이 사업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업자 입장에서 얘기를 할게요. 업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요. 사실은 공급이라는 거는 장기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거래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좀 사회관념상 너 나쁜 놈이야라고 치부를 하고 있는데 거꾸로 임대주택이나 이런 공공에서 임대를 담당하고 있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 미만이라고 보거든요. 민간에서 대부분은 다 내는데 이 민간에서 임대주택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공급을 내려고 하면은 다주택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주택자를 아직까지 막고 있어서 다주택가 많이 생기면은 이제 서로가 흥정을 하는 거예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가져가는 거고 공공의 입장에서는 임대를 내주는 거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뭐 4기 신도시 좋아요.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이런 거 장기적으로 하고 중기적으로는 방금 말했던 패스트 트랙이라든지 아니면은 인허가 절차에 대한 간소화하는 거 단기적으로는 거래 활성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 단기를 제가 지금 다 말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또 다른 의견도 하지만 있는데 백약이 무효하다. 어떤 의미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건설이라는 건 네. 우리 건설 산업이라는 건 되게 호흡이 길잖아요. 네, 호흡이 길죠. 정비 사업도 뭐 저희가 평균 11년 네. 걸리는 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도 네. 그리고 뭐 그냥 신도시 개발도 지금 뭐 10년 20년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실효적이지 않은 거죠. 지금 250만 원 얘기를 했지만 저 양도 너무나 호황되고 네. 뭐 아시잖아요. 실제로 하면 50만 원만 해도 대단할 거예요. 근데 뭐 250만 원은 말도 안 되는 숫자고 그걸 한다손 쳐도 그게 공급되는 건 10년 후 빨라야. 그게 지금 와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250만 원가 공급될 테니 지금 집값이 안정시켜줘 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정책을 얘기해요.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시장을 얘기하죠.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고 가격이 있고 이 되게 복잡한 이 메커니즘 안에서 각각이 담당하는 역할은 되게 작아요. 그 역할대로 가지 않고 정부가 그때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대책을 몇십 번을 냈지만 네, 30번 정도 냈습니다. 결국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정책 그 하나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 상황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복합되는데 그러니까 정책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게 저는 되게 좀 맞지는 않는 것 같다. 네. 희망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하나의 일부분으로 네. 포함을 시켜야지 이게 뭐 A가 B로 간다는 게 정답이야라고 딱 정책으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겪었고 네. 이번에 이제 뭐 오세훈 시장님이 뭐 그걸 전국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고 대책을 낼 때도 겪었지만 정말 저희 입장에서는 네. 나올 수 있는 모든 대책이 다 나왔어요. 거지. 더 이상 뭘 풀지? 그러니까 어떤 공급의 입장에서 그렇죠. 정책의 입장에서. 정책에서 규제 완화 입장에서. 규제 하나 입장에서 맨날 공무원들 저한테 물어봐요. 뭐, 규제 하나 더 풀 게 있냐? 뭐 더 없어요? 뭐 더 없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세훈 시장님이 너무 임대주택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그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많이 하고 이런데 네. 이런 부분들이 임대주택은 서민 입장에서 좋지만은 사실은 사업성 입장에서는 기부채납이 저하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은 완화가 되는 방향에서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그게, 네. 그게 시장이 서민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그 사업 입장에서 사업을 해주려고 하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잖아요. 네. 말씀하신 네. 용도지역을 올리든 용적을 용적을 올리든. 근데 문제는 특혜 시비가 걸려요. 그렇게 되면. 아, 왜 쟤한테 그러니까 그게 돈이잖아요. 네. 왜 쟤한테 돈을 더 줘? 네. 너 뭐 받은 거 아니야? 너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시비를 해소하는 게 저는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해요. 네. 명분. 아. 그러니까 나는 받았으니까 주는 거야. 네.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오히려 개발하는 입장에서도 공공기관이라는 게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개발 사업자도 공공기관을 못 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그걸 안 내면 내가 도시계획 변경이 안 되거든요. 적게 내고 싶은 거죠. 왜냐면 그거는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근데 내야 되는 것 자체는 저는 반대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내야 되는 반대하는 거 없는데 예를 들어서 잠실주공 5단지에 네. 한강뷰가 보이는 임대주택을 지어야 된다든지 네. 아니면 압구정이라든지 여기 네. 기부채납이 조금 과한 거는 네. 문제가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업자 입장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합의를 통해 가지고 너무 과하지 않는 범위들을 좀
가져갈 수 있도록 좀 기준을 정하는 것도 기준을 정하기 어렵겠지만 이게 답이 없으니까 아니 근데 뭐 필요하다는 그거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 네.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한강변에 임대주택을 뺀다. 왜냐면 임대주택 사시는 분이 굳이 한강변까지 사적 재산권 침해입니다. 근데 이제 네. 반대로 서울시 입장에서는 소셜 믹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한 없이 랜덤하게 네. 임대주택을 입지시키겠다라는 건데 규칙이 생기는 거잖아요. 한강변은 아니야라는 규칙이 그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럼 대신에 그런 뭔가 규칙을 깬 거에 대한 대가로 뭐 이번에는 뭐 20억 어디가 내는 걸로 해서 뺐잖아요. 네네. 돈으로 내는. 네. 돈으로.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조정해 나갈 수 있겠죠. 아, 네. 저는 그 임대주택에 대한 실효성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실효성. 예, 그 지역별로, 네. 사업별로 그 모두가 획일적으로 임대주택으로서의 어떤 기부채납 시설을 확정 짓는다는 것은 그 사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 못할 수도 있다. 그럼에 따라서 발생하는 공급 지연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연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가져가야 될 부분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어떤 사업장의 조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현금으로서 그 공공기업 기부채납 할 수 있는 통로를 더 마련해줘야 되는 게 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예. 아니 나는 여기 100% 동의하는데. 나도 100% 아니 원베일리에 임대주택 받아서 그걸 누가 들어가냐. 얼마나 부담되겠어. 그렇지. 사는 사람도 부담이 된다. 누가 근데 이제 그럼 돈으로 받아서 그거를 강북에 임대주택을 짓는 데 쓰면 정말 좋잖아. 여기서 한 채 받을 거를 임대주택 그 세 채, 뭐 두 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정말 합리적인 대책,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떤 경우에 돈을 받고 어떤 경우에 돈을 안 안 받을 받냐, 거냐. 기준. 뭐 그게 항상 디테일로 들어가는 네.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내가 주택이 없지 돈이 없냐요. 돈은 많아요. 서울시 예산이 1년에 뭐 50조, 60조 되는데. 많이 들었네요. 네. 예. 국가 예산의 10분의 1이잖아요. 근데 그 돈은 있어요. 그거 임대주택을 지을 땅이 없는 거죠. 땅이 없어서 내가 못 짓는데 이거 여기서 임대주택 생기는데 왜 안 받아?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말한 거에 100% 동의합니다. 여기는 돈으로 받는 게 낫다. 모두를 위해서. 근데 이제 그런 형평성이나 뭔가 실효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아, 네. 일단은 이제 좀 정리를 좀 하자면요. 첫 번째는 공공에 대한 부분들, 아직은 비현실적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리고 그 디테일한 것들은 아직까지 뭐 정립된 게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또 정책 하나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판단들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